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정 씨는 주말에 나왔던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PC 물가지표가 예상치 부합했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고비였는데 이제 무난하게 잘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주에 중요한 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이제 수치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멱살 잡아 올렸던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되게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3월 초반까지는 밸류업 쪽에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몰렸었는데 3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대형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4월 초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소외됐던 종목군들, 엔터주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일부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산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4월 초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주요국 주간 증시를 보면 거의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전후 안쪽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작년 연말에 미국 증시 예측한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지수 위치하고 비교해보면 전부 다 틀렸죠. 예, 야데니 리서치 정도가 5,400 전망해가지고 지금보다 높게 예상한 거고 지금 1분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 틀렸거든요. 최근에 물론 이거보다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전망은 되게 의미가 없다. 그때그때 한 상황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에너지주가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에너지주하고 금융주 은근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으로 자금이 분산되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GM 자동차주가 미국에서 많이 올랐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엔비디아, 메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세븐 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와 메타는 계속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는 마이너스가 오히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빅세븐 장세는 사실상 끝났다. 예, 산별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일부 뭐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이탈한 자금은 뭐 빅세븐 내로 간다라기보다는 뭐 러셀2000이라든가 다른 중소형주, 다른 종목군 업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참고로 올해 S&P 500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55%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82%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위거든요. 그러니까 AI로 구분되는 종목이 그러니까 상위 7위 중에서 4개가 그 AI 관련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에 가장 핫한 건 그 AI.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은 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엔터주가 반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강했고, 근데 잘 보면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이잖아요. 근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독하게 차별적인 가는 종목만 골라가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각각 4.4%, 7.8% 올랐는데 지수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시장 전부 다 가는 종목만 골라서 가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우리 증시, 또 미국 시장도 사실 좀 비슷한데 예,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슈들을 살펴보면 주말에 PC 지표, 그러니까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거 개념하고 영향은 제가 토요일에 올린 방송에 잘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근데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물건값이 얼마 올랐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달 대비 돈을 얼마나 더 썼지, 이거 갖고 물가 지표 산정하는 건데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도 뭐 딱히 큰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뭐 금리나 서둘지 않을 거야. 그런데 6월에 인하할 건지 여부는 지표 봐야 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금리 내리지는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긴장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저는 이 중요한 게 수치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 3월 FMC에서 연준에서 전망했던 올해 PC 전망치거든요. PC 2.4% 예상하고 근원은 2.6%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2.5와 2.8이에요. 예상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월과 5월 데이터가
여기서 0.1%포인트 차이 정도만 더 좁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 칸만 더 내려가면 6월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우리 증시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뭐 거의 제가 동네 바보용 모드 풀리는 거 봐야 된다. 삼성전자 갑자기 제가 막 여러 가지 징크스 같은 거 막 올려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년만 상승하고 끝나는 적은 없었다. 한 번 상승으로 돌아서면 최소 2년 올라가고 2년 차에는 최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올라가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 여기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면 어느 쪽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밸류업에서 자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권업종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제 자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올라갔다가 며칠 조정받고 한 방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제약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엔터주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부진했던, 지수 대비 좀 재미없던 종목군들 쪽에서 슬쩍슬쩍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그 200일선이 되게 중요했는데 200일선 계속 저항되다가 이게 돌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탈이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HBM 관련된 종목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반도체, 일반 소부장으로 우리가 분류하던,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매출 비중 이제 연결고리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합니다. PSK라든가 지난주에 또 원익 IPS,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의 뭐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되게 부진했던 종목군들, 장기 낙폭 과대주들, 뭐 SM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신장비, 뭐 KMW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저항대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 건지 이게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중요한 종목군들의 흐름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2주 연속 매수. 근데 사실상 뭐 사이에 한 주 정도 매도했다가는 계속 매수로 붙이는, 그런 형태라서 그냥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 사고 있다, 올해 계속 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2주 동안 4조 원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의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죠. 근데 삼성전자만 4조 2천억. 이거는 우선주 포함한 겁니다. 삼성전자 4조 2천억 샀고 하이닉스 6,500억 샀거든요. 한미반도체까지 합치면 5조 원 이상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사실은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로 두고 나머지가 분산되는 게 되게 이상적인데, 지금은 그냥 집중. 그냥 나는 반도체만 살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 지난주 외국인 투자들이 7천억 샀잖아요. 근데 1조 6천억이 삼성전자예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1조 7천억. 그래서 반도체와 금융주와 방산 관련주를 매수했다. 하이닉스도 3천억 가까이 매수했으니까.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가 엔터주, 게임주, 인터넷주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주, 이런 부류,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주, 2차 전지, 엔터, 반도체. 그러니까 여기서 4개에 다 들어가는 게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들어가는 게 2차 전자하고 제약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세 덩어리 쪽에서는 어떤 좀 주도권 경쟁, 하여튼 주도권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깐 빠져 있는데, 자동차가 미국은 강한데 우리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언제 이제 또 지금 바보형 되어 있는데 또 각성을 하는지 이것도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전체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또 봤거든요. 전기전자가 초반에 이제 강했던 거는, 초반에는 화학업종하고 자동차가 출발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 중반 이후부터는 전기전자가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이 되고 있고요. 중반 이후에 약했던 거는 운수장비와 밸류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살짝 올라오다가 이제 지난주에 살짝 눌리긴 했는데, 하여튼
경로상으로 보면 중반 이후부터만 놓고 보면 강했던 거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좀 강하다. 그다음에 자동차와 또 밸류업 종목군들이 중반 이후부터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 이게 뭐 HLB, 알테오젠 뭐 등등의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약이 3월 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는 일부 종목이 막 이제 대주주 뭐 이슈 영향 받아가지고 같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된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강한 게 통신장비 은근하게 올라오면서 뭐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뭐 KMW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은근히 역시 또 이제 중반 이후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지난주만 놓고 보면 제약이 좀 내려왔고, 일반 전기전자, 2차 전지가 약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흐름, 오락무나 엔터주가 이제 은근하게 좀 살아나는 흐름,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들이 우리가 보통 5G 관련주라고 분류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하루씩 좀 강하게 올라갔다 쉬었다 뭐 이런 경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궤적을 한 달 주기로 궤적을 업종별로 한번 계속 보세요. 그래서 최근 컨디션이 좋은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걸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꾸 비교. 이것도 역시 제가 방송 중에는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총정리해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중요한 일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매출은 72조 원 전후, 영업이익 5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8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일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만 집중 매수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종목이 늘어날 때 전형적인 특징은 전차,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다음에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 철강,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최소 4개. 그렇게 순매수 붙어줄 때 지수가 되게 강할 뿐만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어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는 PC 지표 파월 반론 나오는 날이 미국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금리가 주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빠져줘야죠. 4.2%는 별로 이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가 4.1 밑에까지 내려가 주면 이제 상승 종목이 확 불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지난주에 지수는 플러스인데 5일 내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3월 코스닥 성적표를 봤더니 지수는 무려 4.9%나 올랐습니다. 제가 3월하고 4월은 코스닥이 항상 올라가더라. 이제 저 한 80% 정도 확률로 최근 10년 동안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보면 3월에 0.1%라도 플러스가 난 종목이 700개 좀 더 되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917개예요. 예, 그러니까 200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센 주식 갖고 있지 않는 한 종목은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종목 흘러내리네? 아니면 그냥 꼼짝만 해?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거고 종목당 수익률이 1.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에 1% 이상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잘하신 거고, 근데 제 생각엔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5% 정도 올라갔다라면은 잘하신 겁니다. 코스닥 상승률만큼. 근데 이제 1%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평균치대로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상승한 종목이 많았던 날이 5일,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예, 그러니까 1대3 비율이니까 뭐 굉장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그리고 4월 증시 전체로 보면 미국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4월에는 전통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4월 보면 코스피 같은 코스닥은 80%, 최근 10년 동안 8번 오르고 2번 빠졌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4월에 7번 올라가고 3번 빠지고, 그래서 4월 증시는 확률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는, 그러니까 4월이 분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희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면서 매수 위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금 들어온다 뭐 한다 해서 이제 자금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실 4월이 자금만 놓고 보면 무슨 그 소득세 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동성은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데 좀 특이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이라는 계절이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면서 올해
기대되는 종목군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면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좋은 종목군들만 골라가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많이 빠졌어. 안 올랐어. 그럼 다 끌어올리는 장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 이슈 여기에 이제 좀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